나에게 전화한 상간녀.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2년 반 전에 이혼을 했고 2년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너 우리 엄마 오늘 입원한 거 알아 몰라? 아까 들었어. 뭐해 안 가고? 뭐? 지금 당장 안 가보고 뭐 하냐고. 나 혼자가? 그럼 내가 엄마 병수발해? 당신이 병수발 드는 게 아무래도 편하시겠지. 그렇게 저는 짐을 싸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예, 연락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오니? 죄송해요. 짐을 좀 챙기다가 늦었어요. 버스도 너무 늦게 왔고요. 어디서 변명이야? 며느리는 종이고 시어머니는 하늘이거늘. 너는 남편하고 나한테 납작 엎드려야 하는 거 몰라?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 당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당연히 어머님께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항상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내가 너 없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니? 오늘 회사가 늦게 끝났어요. 그거 얼마나 번다고 요새는? 어머님, 저 남편보다 잘 벌어요. 그래서 지금 너 우리 아들 무시하니? 아니요, 제가 늦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저는 너무 지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언제 와? 어제도 밤새서 병원에 있었더니 힘드네. 당신이 좀 와서 어머님 봐드리면 안 될까? 뭐? 나 야근하고 있어. 나도 요즘 맨날 야근하느라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 나도 잠은 자야지. 어머님은 맨날 전부 마음에 안 든다고 화만 내시고 정말 힘들어. 요즘 진급 때문에 중요한 시기인 거 몰라? 나는 못 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정말 안 올 거야? 나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갔더니 과로하지 말라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 그럼 회사는? 회사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지금 우리 형편에 회사 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 정말 힘들어. 당신은 병원에 오지도 않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수발 드는 게 당연하지. 그거 가지고 생색이야. 그리고 당신이 돈 좀 더 번다고 맨날 유세 떠는데 나도 이번에 진급만 하면 당신보다 더 벌 거야. 아무튼 그렇게 알고 정 힘들면 보호자 침대에서 눈 좀 붙이던가.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병수발 들고 그 중반년은 기저귀까지 갈아야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고만 살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뭐? 갑자기 이혼을 왜? 이혼하자면 할 것이지 뭘 자꾸 궁금해해? 갑자기 왜 그러는데 내가 병원에서 간병하느라 떨어져 살아서 그러는 거야? 그런가 보지 뭐. 아무튼 난 이 결혼 생활 질렸어.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결혼 생활 2년 중에 1년은 밤낮으로 일하고 시어머니 간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힘들었으면 잘 됐네. 이참에 이혼하면 되겠네.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 엄마.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엄마는 참 내가 나중에 다 말할게. 내 간병은 누가 아니?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엄마,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너 이리 와봐라. 너는 거기서 기다리고.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은 따로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손주 생겼어. 뭐 손주? 아, 작게 말해, 작게. 같은 회사 여자인데 어쩌다 애가 생겨버렸어. 그런데 걔는 더 이쁘고 작게. 엄마 간병은 걱정하지 마. 임신해서 이번에 회사 그만둔다고 하니까 엄마 24시간 간병해줄 수 있어. 그럼 걔 돈은 안 버니? 걱정하지 마. 애 낳고 바로 출근하라고 시킬 거야. 그렇게 이혼을 통보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제가 시어머니 간병하는 동안 같은 회사 여자랑 바람이 났고 임신까지 시켰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도 거의 없고 결혼 생활도 짧았고 무엇보다 그 사람과 얼른 끊어내고 싶은 생각이 강해서 합의 이혼을 해줬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숨쉬는 게 행복할 정도로 당연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 생활이 이칠 즈음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 사람이랑 살면서 어떻게 버텼어? 네? 목소리가 딱 그때 그 상간녀 목소리였습니다.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는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미치겠어. 어떡해? 얘랑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나도 이혼하고 싶어. 벗어나고 싶다고. 시어머니도 나 무시하고 남편 새끼도 나 무시하고
애 보느라 경단녀 됐는데 어디 가서 이제 취업도 못해. 근데 그게 내 잘못이래. 맨날 무시하는데 어떻게 살아, 내가. 그런데 그 새끼 또 바람을 피고 있네. 내가 얘랑 애초에 유부남이랑 만나는 게 아니었어. 그 외에는 횡설수설 발음이 뭉개져서 뭘 하는지 모르겠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번호를 안 바꾸긴 했지만 전 남편도 아니고 상간녀한테 다시 연락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기분 나쁘기보다 너무 웃기고 통쾌하달까요? 그 술 취해서 하는 말에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나와서 너무너무 통쾌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으니 결혼도 했죠. 근데 완전 마마보이의 10월드까지 결혼 생활 2년 동안 정말 개고생 다 했어요. 당시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참고 살았던 제가 한심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 당시 마지막에 상간녀한테 원망보다는 이제 정말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더 이상 호구같이 살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좀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저보고 어떻게 버텼냐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오죽했으면 전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너무 통쾌하네요. 애 있어서 이혼한다고 해도 쉽게 놔주지도 않을 테고 인과응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남편도 한번 크게 호되게 당할 날이 오겠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나 봅니다. 상간남녀 둘이 평생 지지고 볶으며 얼굴 붉히고 살길 바라봅니다. 재산 말고 김장 물려주신다는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김장을 물려주겠다고 하신 황당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30년 동안 매년 시댁에 가서 김장을 했습니다. 저는 친정집에서 막내딸로 나름 귀하게 자랐던지라 여태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김장은 저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0년 전 시집와서 처음 김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얘야, 나는 삭신이 쑤신이 좀 쉬고 있을게. 배추 반으로 가르면 된다. 네, 어머님. 그런데 김장을 100포기씩이나 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김치를 좋아하니까 많이 해야지. 너네도 먹고 우리도 먹고. 그렇게 저는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배추를 하루 동안 절이는지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니? 김장하려면 시댁에서 자고 갈 생각하고 왔어야지. 쯧쯧.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고 시댁으로 왔고 자기 전에 대화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김장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일 주말이기도 하고 당신이 옆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김장? 몰라.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그리고 시집 왔으면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아까 100포기 절이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일 김치 속을 어떻게 해? 나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한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알아서 좀 해.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남편은 아침밥 먹고 방에 쏙 들어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칼질은 할 줄 알지? 네, 어머님. 무채 썰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나는 관절염이라 좀 쉬어야겠다. 어머님, 이렇게 많은데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많니? 나는 시집 왔을 때 혼자 200포기도 담갔다. 그렇게 저는 물을 썰고 어머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김장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늦은 저녁이 되었고 근처에 살고 있는 시누이가 왔습니다. 엄마, 수육은 다 됐어? 다 됐다. 저녁 든든히 먹어야지. 김서방은? 아, 몰라. 알아서 먹겠지. 그래, 애도 아니고 그 정도는 혼자 차려 먹어야지. 맛있어. 이번에 김장 잘 됐네. 잘 되긴 뭐가 잘 돼. 내가 작년에 담근 김치보다 못하지. 아들 와서 수육 먹자. 하루 종일 쉬다가 나온 남편도 수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온종일 김치를 버무리느라 젓가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아가씨, 다음에 좀 일찍 오셔서 김장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은 관절염 때문에 저 혼자 담가야 해서요. 언니, 저도 시댁 가면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시댁에서 시키지도 않는 김장을 친정에서 제가 왜 해요? 저는 집에 쉬러 왔어요. 김치 가져가서 드실 거 아니에요? 드시면 같이 하는 게 맞죠. 저 엄마 김치 안 가져다 먹어요. 그리고 우리 김치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알겠어요. 그러더니 시누이는 김치를 야무지게 싸서 수육과 함께 많이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셋은 과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저는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김장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쩌다 조카를 봐달라는 시누이 말에 시누이 집에서 조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안 먹는다는 시누이 집에 김치 냉장고가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냉장고를 열어서 제가 담근 김치가 맞는지 확인했고 김치는 제가 담근 김치가 확실했습니다. 김치 안 먹는다고 정색을 하던 시누이는 제가 김장을 하고 가면 시어머님께 김치를 받아서 먹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가씨 김치 안 먹는다고 했는데 오늘 집에 가보니 김치 냉장고가 있더라고. 그래? 그게 왜? 아니 그게 내가 담근 김치를 시누이까지 줘야 하는 게 맞아? 나는 이제 혼자 김치 못 담가. 그게 문제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난 또 뭔 대단한 일이 있는 줄 알았네. 지금까지 어머님 댁 김치 효도한다고 생각해서 담갔다 치고 내가 시누이 김치까지 담가야 돼? 나는 못해. 앞으로 아가씨도 김치 받아 먹을 거면 재료비 나눠내고 김장 참여하라고 말해. 뭐? 내 동생한테 김치 조금 주는 게 아까워? 김치 좀 줄 수도 있지. 이게 무슨 난리야? 나는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뭘 혼자서 못해?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그런 얘기 꺼냈다가는 나 정말 당신이랑 이혼할 수도 있어. 나는 건드려도 내 가족 건드는 건 용납 못해. 그 당시 저는 남편이 화내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던지라 바보같이 그냥 참고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매년 김장을 하던 30년째. 김장철이 다가오는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이제 우리 집에서 김장하는 것도 귀찮다.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간 안 봐도 너 혼자 할 수 있지? 이제는 김장을 물려줄 때가 된 것 같다. 알아서 김장하고 김치통 보낼 테니 빈틈없이 꽉꽉 채워가지고 오면 된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장을 물려주신다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준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김장을 물려주겠다는 시어머니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놀라긴 왜 놀라니?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아가씨, 제가 담근 김치 가져다 먹죠? 조금 가져다 먹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생색이니? 아니요, 저 이제 김장 안 합니다. 김치 사서 드시던지 앞으로 알아서 드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김장을 왜 안 해? 노발대발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잘했어. 엄마한테는 내가 잘 일러뒀으니까 이제 김장은 안 해도 돼. 정말? 당신 김치는 앞으로 못 먹을 생각에 아쉽긴 하지만 당신이 힘들다는데 어쩌겠어.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고 나니 내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당신인 것 같더라고. 진작 그만두게 했어야 했는데 30년 동안 우리 집 식구들 먹을 김치 담그느라 고생 많았어.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잘 말했는지 그 뒤로 시부모님은 앞으로 김치를 사다 드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드디어 김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재산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김장을 물려받을 뻔했지만 요즘은 나름 행복하고 소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어머님, 이거 보시면 저는 재산은 괜찮으니 김장만큼은 물려주신다는 소리 다시는 말아주세요. 거지근성 15년 지기 친구 엿먹이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미국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오늘 15년 지기 친구를 엿먹이고 왔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 1년 전에 이미 연을 끊었는데 이 친구는 아니었나 봐요. 염치 없이 연락을 해오길래 어디 한번 엿먹어봐라 하고 복수하고 왔어요. 지금 그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0대 중반 미국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엿먹인 친구는 한국에서만 살던 친구예요. 그리고 애 둘 딸린 워킹맘입니다. 여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미국 생활은 어때? 뭐 다 똑같지. 그래? 남편이 교포니까 부럽다. 미국에서도 살고. 미국 살면 영어도 그냥 막 잘할 거 아니야. 공짜로 영어도 배우고 좋겠네. 그런데 너네 아이 한국말은 잘하니? 내가 TV에서 봤는데 외국 살면 한국말 못한다고 하던데. 자기 뿌리가 되는 언어를 모르면 되겠어? 우린 집에서 한국어 쓰고 틈틈이 공부시키고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그나저나 나 이번에 남편하고 애하고 다 같이 한국 놀러 갈 것 같아. 잘 됐다. 그럼
내가 아는 한우 레스토랑 있는데 가족 모임으로 거기 가서 다 같이 밥 한번 먹을까? 좋아. 여기는 한우 구하기 힘들어서 오랜만에 먹겠네. 정말 맛있겠다. 그렇게 한국에서 친구와 만났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밥을 사준다고 한 적도 없었고, 먼저 식당에 가자고 한 것도 친구이고, 친구 아이들이 워낙 먹성이 좋아서 나눠내려고 했었습니다. 우와, 여기 정말 먹고 싶었던 데인데 너가 한국 들어와서 이런 것도 얻어먹고 정말 좋은데? 아, 여기 내가 내는 거였어? 나는 너가 사준다고 해서 온 건데. 뭐야, 나는 너가 한국 온 기념으로 쏜다고 하는 줄 알았지. 예약도 다 했는데. 그래. 여보 이번에는 우리가 내자.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기로 하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음식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맛있게 먹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저희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여보, 여기 얻어먹는 건데 우리 비싼 와인 하나 시키자. 뭐? 그래도 같이 의논해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쟤네 미국에 살고 남편이 돈도 잘 버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리고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뽕을 뽑아야 해. 그렇게 다시 왔을 땐 테이블에는 몇십만 원짜리 와인이 있었습니다. 무슨 와인이야? 와인 시켰어? TV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맨날 와인도 먹던데? 너희 집도 그런 거 아니야? 너 생각해서 시켰어. 뭐? 허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와인을 매일 마시지는 않아요. 술을 즐겨하지도 않아서 특별한 날에만 마십니다. 오늘 친구분들도 만나고 특별한 날인데 제가 와인을 시키는 걸 깜빡했네요. 괜찮아요. 깜빡할 수도 있죠. 제가 열받아서 한 소리 하려고 말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질 걸 남편이 눈치챘는지 잘 둘러둘러 얘기했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한우도 먹고 잘 먹었어. 잘 먹었다니 다행이다. 우리는 이만 가볼게. 그래, 잘 들어가. 여보, 나는 밥 살 생각도 없었고 아까 와인 시켜놓은 거 봤어? 진짜 어이없어. 괜찮아. 이것도 다 추억이지. 이번에 우리가 내면 다음엔 친구네가 내겠지. 그리고 힘들 때는 서로 도움도 주고 그런 게 친구잖아. 남편은 이렇게 좋게 넘어가자 해서 넘겼는데 영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까지 호구로 보나 싶기도 하고요. 이때 연락을 끊었어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언제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다음 주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 너 머리 파마 많이 풀렸더라. 한번 미용실에 와. 내가 공짜로 해줄게. 친구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조그맣게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싶어서 마침 머리도 해야 하고 친구 가게에 머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친정집이 서울인데 굳이 멀리까지 기분 좋게 찾아갔어요. 어서 와. 너 머리에 영양 좀 듬뿍 해야겠다. 미국 물이 안 좋아서 그런가. 다 상했네. 상했어. 그래? 머리에 신경을 많이 안 쓰긴 하거든. 그리고 펌은 스페셜 펌으로 할게. 친구는 직원 한 명과 열심히 제 머리를 만졌습니다. 지난번 서운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고 열심히 머리를 해주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저녁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직원과 친구는 눈빛을 교환하더니 개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40만 원입니다. 네? 친구가 머리 공짜로 해준다고 했는데요. 아니, 내가 공짜로 해주려고 했는데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직원한테 인센티브는 지급해야 되는 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 뭐? 아니 공짜라며. 어쩔 수 없네. 그냥 너가 저렴하게 머리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직원도 옆에 있고 그 친구 어린 딸도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당시 너무 당황한 상태라 진짜 병신같이 말 한마디 못하고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40만 원에 인간관계 정리된 거면 싸게 됐다 생각하고 친구 관계를 끊었어요. 모든 SNS도 끊었더니 이 친구도 눈치챘는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었어? 나 너랑 손절한 거였는데 몰랐니?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던 거야? 섭섭하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나 가족들이랑 다 같이 반년 동안 미국에 가려고? 애들 프리스쿨 몇 달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가 마침 딱 생각나는 거야. 우연인지 필연인지 너네 동네에 반년 동안 보낼 수 있는 완전 괜찮은 학교도 있길래 연락했지. 뭐? 너네 집에 게스트룸도 많다고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게스트룸도 많고 동네도 좋고 학교도 가깝고 우리 애들한테 딱이지 뭐야. 인연이 정말 미쳤나 싶었습니다. 안 돼, 싫어. 남편도 분명 불편하다고 싫어할 거고. 저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친구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제가 절실히 필요했는지 미국 오자마자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 미국에 도착했어. 그래? 그래서 결국 집은 구했니?
교회 사람 통해서 모르는 사람 집에 돈 조금 내고 얹혀 살기로 하고 왔지. 그나저나 미국 구경 좀 시켜줘. 나 있는 곳은 완전 북한 같아. LA의 코리아타운도 못 돌아다니겠어. 영어를 하나도 모르니 무서워서. LA 타운? 우와, 너 영어 엄청 잘한다. 너가 가이드 좀 해줘? 우리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서 어딜 다니려고 해도 힘들어서 그래. 저는 친구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떨쳐낼까 생각하다가 끝까지 저를 호구로 생각하는 친구를 보니 복수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근사한 곳 데려가 줄게. 정말? 역시 친구가 최고네. 저는 친구를 저녁에 픽업하고 베버리 힐즈의 진짜 유명한 스테이크 집을 데려갔어요. 지 남편이랑 좋아서 둘 다 입이 찢어졌더라고요. 뭐야? 여기 식당 진짜 좋다. 정말 비싼 곳 같아. 나도 미국 살면 맨날 이런 데 올 텐데. 정말 좋네. 내 평생 이렇게 좋은 식당은 처음 와봐. 그렇게 다 같이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영수증을 보니 3명이서 총 700불 나왔더라고요. 하나로 90만 원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스테이크 집에서도 당연히 제가 낼 줄 알고 친구 부부는 무조건 비싼 걸로 시켰습니다. 저는 웨이터에게 영수증을 나눠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딱 제 것만 계산했어요. 제가 시킨 스테이크에 하우스 와인 한 잔값만 결제했습니다. 영어를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애라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 못하고 있더라고요. 잘 먹었어. 친구 덕에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너무 좋다. 뭐라고 하는 거야? 너네 가족이 먹은 건 너네가 내야지. 너가 사주는 거 아니었어? 그럼 여기로 왜 데려온 거야? 너도 나 한국 갔을 때 한우집 데려가서 내가 결제했잖아. 어쩜 거지 근성은 알았지만 염치까지 없니? 맨날 빌어먹기나 하고 어떻게 한 번을 계산할 생각을 안 하니? 나는 너 같은 거지도 아니고 너한테 얻어먹기도 싫어서 내 건 내가 계산하고 갈게. 이렇게 거지같이 계속 살아라. 저는 하고 싶은 말 후련하게 다 하고 나왔습니다. 친구는 제가 말하는 동안 벙쪄서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로 엿먹인 건 아니고요. 그 뒤가 진짜였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영어 한마디 못하고 미국 문화도 잘 모르는 애라 계산하는데 아마 한참 헤맸을 거예요. I will pay money. Please give me a tip. 팁. 여보, 팁 달래 팁. 1달러면 되겠지? 맞아. 1달러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돈 내고 식당 왔는데 내가 팁을 왜 줘야 하는 거야? 짜증나네 정말. 헤이, 1달러 됐죠? $1 is a tip? That's ridiculous. You have to give me at least 15% to 20%. 아, 정말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밥값 냈으니까 그냥 가자. 그래, 밥값은 냈으니 지들도 뭐라고는 못하겠지.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팁 계산은 어찌하는지, 영수증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영수증에 사인하는 것도 모르고 헤매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You have to tip properly. 팁 줬잖아. 팁. 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친구 부부는 다시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한테 끌려 들어가네요. 아마 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 부부는 이제 베버리 힐즈에서 한인타운까지 가야 되는 개고생이 남았거든요. 버스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택시도 길거리에서 잡을 수 없어요. 어디 고생고생해서 집까지 가라고 하죠. 집에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저보고 악마라고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자기도 솔직히 통쾌하다고요. 그런 고급 레스토랑은 팁에 굉장히 민감해요. 15%에서 20%는 줘야 하는데 텍스 빼고 팁 15% 계산하고 다시 텍스 더해서 토탈 적어서 돈 지불해야 하는데 그 친구가 뭘 알겠어요? 그날따라 주변 테이블에 한국인들도 아예 없던데 아마 다시 붙잡혀서 개고생했을 거예요. 이건 약과고 한인타운까지 어떻게 갔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길에 버스도 택시도 아예 없고 우버나 한인 콜택시 등을 불러야 이동이 가능한데 아는 게 전혀 없으니 아마 환장했을 거예요. 절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몸은 몸대로 진짜 개고생했을 거예요. 참, 오늘 낮이랑 저녁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2통 왔었는데 깨끗하게 무시했어요. 상대하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젠 확실히 끝내려고 합니다.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얌체 직원.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자입니다. 일 특성상 아침 7시 반까지 출근해야 돼서 아침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김밥이나 주먹밥을 사와서 탈의실에서 같이 먹고 출근합니다. 먹다가 모자랄까봐 조금 여유있게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아침밥 회비 총무 역할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돈도 안 내고 먹는 얌체 같은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밥 가지고 쪼잔하다고 할까봐 말 안 했는데 2달 동안 계속 돈 안 내고 먹으니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인원수에 맞게 일부러 김밥을 포장해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더니 제 생각과는 다르게 김밥이 없었습니다. 인원수에 맞춰 사와서 아침 먹는 사람들만 집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 하나가 부족하지? 오늘은 인원수에 딱 맞게 주문했는데 한 줄 더 가져가신 분 있으세요? 개수가 맞는지 계속 확인하는데도 돈 안 낸 직원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제 친한 선배가 눈치를 쓱 봤습니다. 일단 나랑 김밥 나눠 먹자. 네, 모자르지 않으세요? 하나가 없는데 어쩌겠어. 일단 둘이 나눠 먹자. 그렇게 상황은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오전 근무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밥 회비를 안 내는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 너 일부러 그랬지? 네? 너 일부러 나 김밥 못 먹게 하려고 인원수 딱 맞게 사온 거 아니야? 아침밥 회비 낸 사람들 인원수 맞춰서 사온 건데 왜요? 내가 돈 안 낸 거 눈치 주려고 일부러 인원수 맞춰서 사온 거 아니냐고. 원래는 더 넉넉히 사오잖아. 그게 잘못됐나요? 참,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앞으로 아침 드실 거면 회비 내주세요. 너 김밥 하나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무 치사해서 아침에 일부러 끝까지 먹은 거야.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돈 몇 푼 가지고 이러지 말자. 돈 몇 푼이요? 그럼 회비 내고 밥 먹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책임님 아침밥 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지금 빚이 있고 힘든 상황인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너는 같은 동료로서 인정머리가 없어. 완전 최악이야. 제가 그걸 왜 이해해야 하죠? 빚이 있는 건 개인적인 사정이죠. 그리고 맨날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까지 명품으로 꾸미고 다니시는데 돈이 없으신 줄은 몰랐네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된 건데 그래도 아침밥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제가 총무라서 그런 건 허용 못합니다. 다음부터는 아침밥 드시려면 꼭 회비 내고 드세요. 표독스러운 년아, 나쁜 년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소리에 점심을 먹고 온 몇몇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직원들은 상황을 알고 말리기 시작했고 상황을 들은 직원들은 제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그럼 안 되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게 얘기하면 좋은데 괜히 사람을 울려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직원분들은 그분과 친하신 분들입니다. 저랑 친하신 분들도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십니다. 저도 그 일이 있은 후 저랑 친한 동료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아니, 맨날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나한테 공짜로 김밥 얻어 먹겠다고 하고 너무 궁상맞은데 내가 그렇게 욕먹을 일이야? 내가 진짜 나쁜 년이고 표독스러워? 그러니까 왜 회비를 안 내고 아침을 먹는 거야? 웃겨 진짜. 일부러 운 건 절대 아닙니다. 말하다 보니 저도 속상했던 부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소문은 참 빠르다고 할까요? 그렇게 일하는 직원들은 거진 저와 그분의 상황을 아는 눈치였고 말한 당일 전부 다 알더라고요. 그중 제일 오래 일한 수간호사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순이야, 소문 들었어. 그때 있었던 일을 나에게 얘기 좀 해줄래? 그리고 다음날 수간호사 분께서 아침밥 먹는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침은 각자 집에서 먹읍시다. 집에서 못 드시는 분들은 개별로 챙겨와서 먹으세요. 그리고 이번 달 남은 돈은 다음 주까지 나눠서 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시고 나가셨습니다. 뭐야, 우리가 아침에 무슨 시간이 있어서 아침밥을 챙긴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야.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김밥이든 뭐든 챙기는 게 어때요? 엄청 친절한 미소로 이야기하면서 아침 먹을 멤버들을 모집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참에 다이어트 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몇 분들은 같이 먹기로 동참했지만 그 외 많은 사람들은 안 먹는다고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분과 현재도 냉랭하지만 일절말 섞지 않고 제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비 안 내시는 분이 모은 아침밥 멤버는 오래 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분께 왜 욕을 먹었어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왜 그분 아침밥까지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빚이 있건 말건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니 돈 못 내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 입장이니 당연히 억울하지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표독스러운 건가요?
반찬 투정하는 남편 참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차 30대 초반이고 남편과 동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반찬 가게에서 배달해서 먹고 있어요. 배달 시켜 먹은 지는 이제 4개월 정도 되었어요. 배달은 주 3회 받고 있는데 한 달에 26만 5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반찬 배달 문제 때문에 남편과 2주 동안 냉전 상태입니다. 2주 전에 가계부 쓰는데 옆에서 앉아서 구경하더라고요. 뭐야, 26만 5천 원? 반찬이 왜 이렇게 비싸? 이런 걸 왜 시켜 먹고 있는 거야? 어이가 없었던 게 신랑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둘만 먹는 거고 재료 사서 남는 것보다 시켜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좋아, 그럼 시켜 먹자. 나 반찬 매번 똑같은 건 절대 못 먹어. 반찬은 매일 새로운 걸로 먹어야 밥을 먹지. 반찬 가게에 배달하는 거 완전 찬성이야. 여기 앞에 반찬집 있던데 거기서 시킬까? 그래, 내가 전화해서 시킬게. 여보세요, 반찬 배달 시키려고 하는데요. 26만 5천 원이요? 네, 그렇게 배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때 직접 전화해서 계약한 건 신랑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같은 반찬은 연속으로 안 먹어요. 토요일 저녁에 먹은 반찬이 일요일 밥상에도 오르면 손도 안 댑니다. 돈이 남아돌아? 반찬이 너무 비싸잖아.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 반찬 해달라고 하자.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한테 반찬 해달라고 하자는 겁니다. 저희 시댁은 멀어요. 운전해서 왕복 4시간 거리예요. 신랑하고 말이 안 통해서 반찬 문제로 2주 동안 말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먼저 풀어주기 싫고 말도 섞기 싫어서 그냥 놔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전부 너가 이상하대. 뭐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그러던데. 졸지에 나는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못난 남자가 됐다고. 누가 들어도 너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하다고? 그럼 어머님한테 반찬 해달라고 당신이 전화해서 말해. 아니면 당신이 어디 한번 반찬 직접 만들어서 해보던가? 반찬을 나보고 하라고? 당연히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서 왔어?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남편이랑 한바탕 싸우고 난 뒤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너희는 잘 지내고 있니? 아, 사실 이번에 좀 다퉜어요. 다퉜어? 무슨 일로? 반찬 때문에 조금 싸웠어요. 걔 또 반찬 투정하니? 그 새끼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지랄이요? 반찬이랑 국이랑 찌개 배달해주는 곳이 있는데 한 달에 26만 원이에요. 주 3회 받는데 반찬값이 엄청 줄었어요. 매번 똑같은 반찬을 안 먹으니 식재료 처리가 곤란했었거든요. 그래, 잘했다. 일하면서 밥까지 하려면 그게 얼마나 일이야. 밥할 시간 쪽에서 너도 조금 쉬어야지. 사실 우리가 맞벌이라 지 할머니가 다 키웠다. 어머님이 어찌나 극성이었던지 우리 집안 장손이라며 몇 끼니 따뜻한 밥 해서 먹이셨어. 먹고 싶다는 대로 고기며 햄이며 반찬까지 바꿔가며 밥상 해다 바치시는 바람에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내가 얼마나 마음 고생했었는데 밥 투정을 그렇게 부리니 내가 엄청 힘들었다. 내 아들이지만 저걸 내 속으로 낳았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반찬 투정하면 밥그릇 그냥 치워버려라. 말 안 들으면 조업해도 된다. 오늘 퇴근하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싸울 것 같아요. 싸우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래도 잘 될 거야. 어머님의 말씀이 참 힘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서 자주 찾아뵙진 못해도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뵈려고 하는데 그래도 1년에 명절 포함 3-4번 뵙니다. 그마저도 저희 바쁘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고 돌아가는 길에 음식 가져가봤자 바빠서 먹지도 못하니 올라가는 길에 경비 보태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서 50만 원씩 주십니다. 저희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남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반찬 시켜 먹는 거 내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당신이 직접 전화까지 해서 주문했잖아. 기억 안 나? 우리 가계부 보니까 돈 더 아껴야겠어. 그리고 내가 시키기 전에 당신이 알아서 반찬 주문하지 말자 했어야지. 해먹는 것보다 시켜 먹는 게 더 싼데 해먹자고? 시켜 먹는 게 더 싸다고? 시켜 먹는 게 더 싸다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스피커폰 상태로 연결을 했고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엄마, 반찬이 너무 비싼데. 시끄러. 뭘 잘했다고 네가 큰 소리를 쳐. 이놈의 새끼가 못된 것만 배워 처먹어서 어디서 타령할 게 없어서 밥 타령이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직접 차려라. 아니,
사람은 밥 먹을 힘으로 사는 건데. 그냥 주는 대로 처먹어 이 새끼야. 그 뒤로는 남편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못돼 처먹은 게 지 할머니 빼다 박아서 네 마누라 되도 않는 시집살이 시키니 좋냐? 나도 안 하는 시집살이를 왜 네가 시키는 거야? 언제 인간 될래? 내가 이런 걸 내 속으로 낳았다니 다시 집어넣고 싶다. 어디 잡을 사람이 없어서 평생 보고 살 마누라를 왜 잡는 거야? 그렇게 잡고 싶으면 와서 너네 아빠나 잡아라. 나는 왜 끼워 넣어? 못된 것만 배워서 할머니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하네. 40 넘어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기 싫으면 있을 때 잘해라. 그리고 또 이런 일 생겨서 분란 만들면 내가 나서서 너네 이혼시킬 거다. 혼자 늙고 싶으면 밥투정 계속 부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끊으셨습니다. 남편은 담배랑 차키 챙겨들고 나가버리더니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나랑 얘기 좀 하자. 내가 가야 돼? 아니, 내가 갈게. 거실에서 저를 부르더니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너가 해준 반찬이 먹고 싶어서 그랬어. 너는 나보다 일찍 퇴근하니까 반찬할 시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집 앞 슈퍼에 가면 콩나물 1,000원, 2,000원 이렇게 파는데 왜 그 돈 주고 시켜 먹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랬어. 퇴근하고 혼자 집안일하고 식사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모르잖아. 내가 집안일 하는 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평일에 퇴근하고 힘들까봐 집안일 안 시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맙게 생각해 줬으면 해. 나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시달리다 왔는데 집에 오는 길이 즐거운 게 아니라 부업 뛰러 오는 느낌이야. 회사가 본업이고 집안일은 부업이고 나는 쉬는 시간도 없이 투잡하는 기분이 들어. 그런 부분들 미리 헤아려 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도 할머니도 당연하게 다 해내서 너도 당연히 할 줄 알았어.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집안일은 여자 몫이고 남자가 하면 고추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키워서 나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아직 전부 이해는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내가 널 힘들게 한 건 확실한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생활비 관련해서는 나는 참견 안 할게. 그냥 지금처럼 알아서 잘해줘. 나는 당신이 엄청나게 바뀌어서 나에게 뭔가 해주는 걸 바라진 않지만 조금씩 맞추면서 바꿔갔으면 좋겠어. 연애할 때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건 본 모습 들키기 전에 장가가려고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자기 사랑해서 그런 거지. 사실 반찬 투정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남편이 나쁜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화장실 청소도 잘해주고 친정에 저 대신 전화도 자주 합니다. 처제 생일까지도 매번 챙기고요. 주말에만 시키는 집안일도 군소리 없이 잘해줍니다. 이번에 싸운 거 외에는 딱히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훈훈해졌나요? 이번에 얘기해보고 안 먹히면 이대로는 못 산다고 생각까지 했었어요.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일찍 퇴근한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져주는 신용은 해야겠지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개사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름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면 매번 싸우면서 맞춰가야겠지만 한번 잘 싸워보려고 합니다. 치킨 사주시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 90이 넘으신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할아버지 손님이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이발 가능할까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냥 짧게 밀기만 해주셔.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샴푸실까지 걸어가고 누웠다가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그 연세에 비해 정정하신 편이셨습니다. 얼마요? 5,000원입니다. 우리 가게 남자 커트는 15,000원이었지만 짧게 밀기만 하신다고 하시고 연세가 90이 넘으셨다기에 저희는 커트비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드시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네라 힘이 없어 좀 쉬었다 가도 되나요? 편하게 앉아 계시다 가세요. 저는 적적하실까봐 TV를 틀어드리고 간식거리를 내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머리를 자르러 오셨고 얼마 전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할아버지 오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하고 나가실 때는 문도 열어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원장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늙은이가 자주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장사 방해돼서 어쩐담. 아휴,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미용실은 원래 사랑방이에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원장님과 대화 중에 가끔 본인의 가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원래 아들네서 살았는데 마음이 힘들어서 고향으로 혼자 와서 살고 있어. 그럼 식사나 청소, 빨래는 어떻게 하세요? 밥은 밥통이 해주고 반찬은 시장에서 사 먹고 빨래는 세탁소에 보내고 청소는 그냥 내가 어지르질 않아. 그럼 근처에 사시는 자식은 없으세요? 근처에는 자식이 없고 1시간 거리 옆 동네에 딸내미 하나 살고 있지. 따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가만 보자 딸도 70이 훌쩍 넘었네. 원장님과 저는 냉장고에 각자 매번 싸우는 반찬을 방치하다 썩혀버리기 일수라서 그 뒤로는 반찬을 가져오면 따로 포장해두고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면 따라가 붙잡고 반찬을 나눠드렸습니다. 아이고 매번 고맙네. 아니에요. 그나저나 동네에 친구분들은 없으세요? 고향으로 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병원 근처 산다고 시내로 가서 살던가 아니면 하늘에 있겠지 뭐. 허허. 할아버지께서는 동네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오후에는 한가하니까 지나가다 적적하시면 자주 놀러 오세요. 그려 항상 고맙네. 고마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가게로 치킨이 배달 왔습니다. 저희 치킨 안 시켰는데요. 아,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가져다 주라고 부탁하고 계산까지 다 하셨어요. 혹시 그 할아버지께서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셨나요? 네, 맞아요. 치킨을 시킨 사람은 그 할아버지셨습니다. 저랑 원장님은 할아버지 연락처를 모르니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일단 감사히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에 할아버지께서 미용실에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뭘 이런 걸 다 보내셨어요? 덕분에 치킨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치킨 그런 거 안 보내주셔도 돼요? 이 늙은이한테 잘해줘서 뭐라도 먹이고 싶어서 그랬어. 맛있게 먹었어? 허허. 할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쉬다가 가셨고 이후로 몇 번 더 치킨을 보내셨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들려서 햄버거를 사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하시니 요양보호사가 가정 케어도 해주고 그런 걸로 도울 방법이 뭐가 없을까? 제가 한번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동사무소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고 동사무소와 통장님을 닥달해서 알아봤지만 서류상 할아버지 자식들이 부양하고 있다고 나와서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딱히 할아버지를 도울 방법이 없어서 가끔 할아버지가 놀러 오시면 만사 제쳐두고 할아버지를 더욱 반갑게 맞이해드리고 말동무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추석 전부터 할아버지 방문이 점점 뜸해지셨습니다. 설마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원장님과 걱정했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우리 미용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잘 지냈어? 할아버지 왜 이렇게 자주 안 오세요? 앞으로는 못 올 것 같아서 찾아왔네. 무슨 일 있으세요? 큰딸 집으로 가서 생활하게 됐어. 그동안 이런 늙은이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거기 가서도 매일 돌아다니시고 잘 드시고 잘 노시고 그러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고마웠어. 우리 손주 같아서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랬네. 자네도 잘 살아. 고마워. 그렇게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시고 몇 개월 지났는데 오늘 단골 손님이 할아버지가 치킨을 배달해 주셨던 바로 그 치킨집 치킨을 사오셨습니다. 치킨을 보니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계실까? 아프진 않으실까? 날도 추운데 바깥 외출을 하시고 계실까? 막연히 할아버지가 그립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제 사연을 보진 못하시겠지만 할아버지께 한마디 전하고 싶네요. 전라남도에 혼자 사시던 93세 할아버지, 건강하게 잘 계시죠? 할아버지가 사주신 햄버거랑 치킨 엄청 맛있었어요. 큰딸 집 가셔서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4개월 만에 밥 먹다가 이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식을 올리고 신혼 4개월 차인데 남편과 벌써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칠 것 같아서요. 연애랑 결혼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장거리 연애로 2년 만나고 결혼한 거라 식사 예절 같은 건 신경도 못 썼거든요. 결혼하고 서로 마음 놓고 얼굴을 매일 보다 보니 이 새끼도 내가 편해진 건가 저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밥 먹을 때 사람 돌게 만듭니다. 고기 맛있지? 응, 맛있네. 고기라도 구워 먹으면 식도에 분쇄기가 달린 것처럼 젓가락으로 그냥 고기를 막 쑤셔넣습니다. 자기가 고기 다 처먹고 난 뒤에는 저보고 구워달라고 젓가락 들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고기 굽는 기계야? 당신이 좀 구워봐. 나는 고기 잘 못 굽는 거 알잖아. 잘라서 굽는 와중에 고기 다 먹을까봐 늦게 자르려고 삼겹살 긴 거를 그대로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뜯어먹더라고요.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삼겹살을 제대로 익혀 먹지도 않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열받아서 집게를 던졌습니다. 작작 쳐먹으라고 이 돼지 새끼야!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 이 새끼가 성격도 그지 같아서 삼겹살 고기 뜯다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배고프니까 그러지. 자기도 좀 빨리 먹지. 자기는 뭐 365일 배고프고 24시간 굶주려 있어? 그렇게 쑤셔넣어 먹는데 내가 어떻게 빨리 먹어? 내가 빨리 먹어봤자 얼마나 빨리 먹겠어. 그런데 이 남편놈은 답이 없는 게 자기가 잘못한 걸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보고 구우라고 집게 주면 힘들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집게가 고기 굽는 용도가 아니라 젓가락 대신 씁니다. 그걸로 김치도 먹고 삼겹살 구워서 쌈장도 찍어 먹고 살면서 이렇게 집게 잘 쓰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집게에 달인 방송 나가도 될 정도거든요. 같이 피자 먹은 날도 욕이 나옵니다. 남편이 하도 많이 처먹으니까 남편놈 거 라지 한 판, 제 거 미디움 한 판 시킵니다. 그렇게 피자가 오면 먹기도 전에 제 피자 반판을 자기 피자 위로 덜어갑니다. 제가 당연히 남기긴 할 건데 뭔가 기분이 별로입니다. 천천히 좀 먹어. 아니 당신 거 피자 한 판 다 먹고 내 거 작은 거 반판까지 들고 갔으면서 나보고 뭘 천천히 먹으라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더 천천히 먹어야 할까요? 하도 많이 먹어서 마트에서 대왕 피자를 사다 줬습니다. 이건 크니까요. 그런데 이 남편놈이 많이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맛도 따지는 놈입니다. 마트 대왕 피자는 토핑이 별로 없다고 포크로 피자 반에 토핑을 긁어서 나머지 반에 올려 먹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반판은 빵만 남겠죠? 그걸 버리기 아깝다고 식탁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웬일로 남편이 내 몫을 남겨놨나 싶어서 열어보니 소스 발린 빵만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피자 남은 거 네가 다 처먹어. 알겠어. 그러더니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비엔나를 구워서 거기에 빵을 싸먹더라고요. 음식 앞에서는 저보고 먹으란 말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남편은 살이 찔 대로 쪘고 당연히 그런 남편과 스킨십은 안 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왜 이래? 싫어. 당신 진짜 그거 알지? 그 뭐냐? 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인 거 알고는 있지? 내가 부부 사이에 밥 뺏어 먹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게 만들어줄게. 남편은 또 중얼중얼 대면서 라면 끓이러 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욕도 안 하는 성격에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4개월 만에 핏불테리어도 욕으로 제압할 수 있는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미운 정도 없고 그냥 보면 화만 납니다. 남자는 진짜 결혼하면 바뀐다는 말이 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 이상하게 바뀐 건 맞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싶고 신발 무슨 어휴 욕밖에 안 나옵니다. 또 퇴근하고 들어가면 남편 새끼 새우과자 우적우적 먹으면서 TV 볼 거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네요. 아 참고로 이 새끼 이직한다고 2달 동안 집에서 먹고 놀고 제가 벌어오는 걸로 밥 처먹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서로 이혼 동의한 후에 말도 안 섞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막 나가는 듯합니다. 이번 일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요. 식탐 부리는 남자랑은 결혼하지 마세요. 변호사 시험 붙었는데 결혼하기 싫어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남자입니다. 저에겐 5년 정도 사귄 1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대학을 다닌 건 아니지만 과가 같아서 어쩌다 알게 되어서 사귄 케이스고요. 둘 다 로스쿨 졸업하고 이번에 변호사 시험 준비한 지 딱 3년째입니다. 변호사 시험이 5년 동안 5번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 뒤에는 오탈자라고 해서 5회 전부 탈락하면 시험 응시 자격도 사라지는 거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자친구도 같은 시험을 준비했지만 저 혼자 붙었고 여자친구는 떨어졌습니다. 공부하던 시절 저는 여자친구와 집을 합쳐서 생활비를 아끼고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결혼?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우리 만난 지도 오래됐고 너랑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둘 다 공부한다고 나와 살고 있는데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결혼하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결혼하면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공부는 어차피 독서실에서 각자 하는데 지금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아직 결혼할 돈도 없어. 그건 걱정하지 마. 양가 부모님 설득시켜서 예단 예물 간소하게 하고 내가 모아둔 돈이랑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신다고 했으니까 근처에 투룸 전세는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결혼은 합격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번 시험 끝나면 혹시 둘 중에 한 명만 붙게 돼도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빠가 붙으면 생각해 볼게. 그럼 이번 시험에서 자기가 붙고 내가 떨어지면? 나보고 공부 뒷바라지 하라는 거야? 공평하게 둘 다 합격하고 식 올리는 게 낫지. 여자친구는 말을 갑자기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이나 결혼 이야기를 제가 꺼냈지만 전부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합격하고 나니 여자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와서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사람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편하게 놀러 갔습니다. 사람이 없기는 무슨 부모님하고 동생도 다 있더라고요.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오자마자 저한테 앉으라고 하더니 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초면인데 반갑네. 우리 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이번에 합격했다면서?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뒤로 저는 1시간 가까이 깐깐하게 호구조사를 당했습니다. 자네 지병은 있나? 아니요, 건강합니다. 가족력은? 아프신 분들도 없으셨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는 의사이시고 어머니는 약사하시다가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언니 능력 있는데? 의사의 약사까지 시부모님 든든해서 좋겠네. 저희의 결혼은 이미 당연한 분위기더라고요.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돈은 얼마나 모았나? 계속 공부하느라 모은 돈은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둘 중 한 사람은 시험 준비 중이니 결혼은 시기상조 아닐까요? 돈은 별로 없어도 다 결혼할 수 있지. 이제 대출도 잘 나올 테고 자네 부모님 능력도 좋은데 그동안 자네 결혼할 때 줄 돈도 모아 두셨을 테고 우리 딸도 얼른 자리를 잡고 안정이 돼야 시험도 금방 붙지 않겠어? 여자친구는 옆에서 계속 별말 없이 수긍하고 있더라고요. 여동생은 결혼을 미루겠다는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고 있고요.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른들께는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고 나오는데 씁쓸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연애 초반에만 해주던 뽀뽀를 갑자기 현관에서 해줬습니다. 저는 솔직히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판을 다시 튕겨보고 싶어집니다. 자기가 합격하더라도 제 뒷바라지는 해주기 싫다는 여자친구. 제가 붙으니 바로 결혼하자고 하는 게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발표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몇 자리 선이 들어왔다고 어머님께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도 주변 지인들한테도 소개팅 하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선이나 소개팅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2번 더 떨어지면 응시 자격도 박탈당하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공부할 때 여자친구가 청혼 거절한 것부터 사실 제 마음이 식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지 여자친구가 갑자기 짐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자친구는 인터넷으로 예식장이랑 드레스만 하루 종일 구경하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래서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을 아는 친구는 빨리 헤어지라고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5년 사귄 여자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해서 마음에 걸립니다. 정말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습관적으로 이혼하자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31개월 아들 하나, 100일 딸 하나, 2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신랑은 40대 초반이에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이고 큰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100일 된 딸은 베이비시터가 봐줍니다. 신랑은 집안일, 아이 봐주는 거 다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서로 불만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화나면 이혼하자는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 이혼해. 뭐? 이혼이 장난이야? 그냥 이혼하면 되지. 화날 때마다 이혼하면 이혼율 100%일걸? 이혼하자고 말 좀 하지 마. 이혼 얘기 꺼내는 것도 습관이야. 이걸 제가 2년 정도 들으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말다툼인데 또 자기 기분 안 좋으니까 이혼하자네요. 우리 이혼해. 힘들다 진짜. 이번에는 저도 열이 받았습니다.
매일 이혼하자 얘기 꺼내는 거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 진짜 이혼하자. 2년 동안 이혼하고 싶은 거 붙잡아두고 있어서 미안해. 나도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잡고 싶은 마음도 없어. 애들 네가 키우려면 키워. 혹여나 애들을 방패 삼아 말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키우기 싫으면 내가 양육할 테니까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그동안 쓰지 않았던 연차를 다 내버렸습니다. 네, 대표님 부르셨어요? 연차를 왜 이렇게 몰아서 썼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남은 연차 쓰고 저는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회사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요. 그게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그래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 3개월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못 나오게 되면 그때 얘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닌 이유도 대표님이 참 좋으신 분이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단 퇴근하고 애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연락도 없이 애들까지 다 데리고 무슨 일이야? 엄마, 일이 좀 있었어. 그렇게 저는 애들을 재우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혼하려고. 이혼? 너네 무슨 일 있는 거니? 싸우면 매번 이혼하자고 하길래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이제는 너무 지쳤어. 그리고 나한테 참고 살라고 얘기하지 마. 이혼하자고 입에 달고 사는 버릇 뜯어고치기 전까지 절대 집에 들어갈 생각 없고 합칠 생각도 없어. 정말 확고한 거니? 응, 정말 이혼 생각 있어. 그래.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잘 판단해라. 너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말리지 않으마.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랑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 떼놓을게. 와서 도장 찍어. 그러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사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것 같아. 누구는 도끼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산 줄 알아? 나는 너 같은 거 없어도 잘 살아. 집으로 그냥 들어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까지 참고 사니까 등신으로 보여?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됐어. 이미 끝났는데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서류 준비해 놓을게. 나 오늘 반차 쓰기 어려워서 이따 퇴근하고 장모님 댁으로 갈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네 왔나? 방에 있으니 가서 얘기해보게. 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서류. 아니, 여기서 뭐해? 집으로 들어오라니까. 내 거는 썼어. 당신도 얼른 작성해. 내가 잘못했어. 집으로 가자. 나는 안 갈 거고 당신이랑 같이 살 생각도 없어. 남편의 계속된 설득에도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몇 달은 버텨볼 생각입니다. 추후 개선 여지가 보이고 진심이 와닿으면 다시 살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할 거예요. 누구나 그렇듯 살면서 이혼하자고 얘기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부부니까 신중히 생각하고 얘기 안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내린 결정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부로 연을 맺은 분들 중에 이혼이라는 말 달고 사시는 분들은 함부로 이혼 이야기 내뱉지 말고 사세요. 듣는 입장에서는 상처도 상처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를 수도 있으니까요.